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이렇게 또 하나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태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그 법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막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막 넘어오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 뭐 원정 출산을 이렇게 또 하러 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막기 위해 가지고 출생 시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자동으로 이제 부여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좀 이제 위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연방 판사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한 것에 대해 가지고 효력을 이제 즉시 이렇게 또 정지를 이렇게 또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효력을 이제 정지를 시킨 게 이게 연방 판사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그런 지금 심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이 시민권 주는 거 그거는 이제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면서 미국 이제 전국적으로 이거를 이제 시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연방 판사들이 그거는 이제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막았는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더 센지 아니면은 사법부의 권한이 더 센지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잘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이거를 잘 이렇게 또 심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연방 판사들이 이게 이제 권한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금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아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또 좀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주들이 그 각 주들에 이제 맞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심리를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 그 수정헌법 14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는 것을 이제 인정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에서는 각 주들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또 소송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각 주들마다 이 주는 태어나면은 이제 시민권을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주는 불법 체류자가 이 아이를 이렇게 또 낳는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주지를 않고 그렇게 막 각 주마다 이렇게 또 다른다고 하면은 큰 혼동이 이렇게 또 예상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손을 좀 이제 들어주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전국적인 금지 명령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이렇게 너무 세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위헌이지 않느냐. 헌법에도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시민권을 주는 게 이렇게 또 맞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뒤집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렇게 또 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또 막고 이거 막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건 또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심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손을 이렇게 또 들어주면서 각 주들에서 이렇게 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들쑤셔 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좀 많은 논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 시민권자들의 이 아이들만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원래부터 이민자들의 이렇게 또 나라이다 보니까 우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시민권을 주는 그런 옛날부터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이제 권한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의견을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이 5월 15일이지 않습니까? 5월 15일에 러시아랑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30일 동안 이 무조건적인 이제 휴전을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푸틴 너가 직접 나와가지고 나랑 대면을 하자. 라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평화 회담이 이렇게 또 개최가 됐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푸틴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휴전도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낮아졌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터키에서 평화 회담이 이렇게 또 열리기는 열렸는데 그런데 푸틴은 참석을 하지를 않고 이제 그냥 이제 대표단만 이렇게 또 보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에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터키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평화 회담을 이렇게 또 하러 왔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푸틴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표단만 이렇게 또 보냈다. 그냥 이 국제사회한테 우리들도 이제 가기는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보낸 것이지 이거는 평화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태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는 참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해요. 터키에 가가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가 러시아에서 그냥 이제 대표단만 이렇게 또 보내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터키에 가는 그 비행기를 이렇게 또 취소를 하고 이제 국방장관만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대표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대표단만 이렇게 또 보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뭐 회담, 뭐 평화회담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진전은 없을 것이다. 휴전 같은 거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푸틴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평화회담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의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우리가 이제 땅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점령을 하고 있는 그 땅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나서가지고 뭐 휴전 같은 거 하고 뭐 평화협정하고 그래야 하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만약에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다시 재편성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서방으로부터 무기들을 이제 확보할 시간을 이렇게 또 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뭐 30일 동안 뭐 휴전하는 거 그거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러시아 측의 이제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터키에서는 러시아 대표단이 이제 먼저 왔다고 하거든요.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려고 했지만 푸틴이 오지 않다 보니까 우선 이제 보내기는 보냈는데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대표단만 이렇게 또 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둘 다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평화 협상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이 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입장대로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대로 입장 차이가 너무나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평화 협상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이제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프랑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가려고 했는데 푸틴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평화 협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게 이렇게 또 됐는데 빈 의자는 평화 의지하는 것에 이제 부족한 것을 이렇게 또 상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는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병력이 더 강해져가지고 뭐 무기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이렇게 또 치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을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안 끝난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 뭐 유럽이랑도 좀 이제 마찰을 이렇게 또 빚으면서 더 큰 전쟁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만 이게 휴전이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푸틴은 전쟁을 끝낼 그럴 생각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푸틴 때문에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에서 보잉 747기를 우리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또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준다고 그러면은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민주당은 당연히 막 엄청난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GOP 이제 공화당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뇌물이지 않느냐. 4억 달러 상당, 400 밀리언 달러 상당의 747 비행기를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에어포스 1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거기 들어가는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비행기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뭐 정보 보안 같은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감청 우려도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또 들여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또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에어포스 1으로 이렇게 또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재단에 뭐 도서관 재단으로 이렇게 또 기부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타? 그거 기부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으로 이렇게 또 이 기부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뭐 일가족들만 이렇게 또 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민주당 아닙니다. 공화당 이제 상원 의원들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가족들이 그 비즈니스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아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두바이에다가 뭐 80층짜리 트럼프 타워를 이렇게 또 짓는다고 그 뭐 계약을 이렇게 또 체결을 했다고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골프 뭐 리조트를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고 뭐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뭐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그 외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비즈니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사업이랑 외교 정책이랑 굉장히 얽히면서 부적절한 인상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일가의 비즈니스가 카타르에 55억 달러 규모의 5.5 빌리언 달러 규모의 그 해변의 리조트 사업에 지금 벌써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의 기업과 20억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도 이제 60% 정도 이렇게 또 지분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 그 비즈니스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해먹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400 밀리언 달러 어치의 비행기를 공짜로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 뇌물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라고 비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하면서 외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업을 지금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자신의 개인 사업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이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뉴스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이렇게 또 한다 치고 중동에 가가지고 막 이런 짓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 일가를 이렇게 또 받들어 총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사업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은 뭐 당연할 뿐더러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조차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외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비즈니스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가능한 건지 이제 공화당에서도 조차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참 정말 짜증나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모든 권한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 멋대로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이랑 그리고 이란이랑 그 핵 협상 있지 않습니까? 그 핵 협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만간 성사가 이렇게 또 될 것 같다. 이제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이제 도하에서 이렇게 또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는 이란에 핵먼지를 이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군사 공격이 없어도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의 뭐 고문 이렇게 또 맡고 있는 그 사람도 이 미국 언론과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가 핵을 이렇게 또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핵 포기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 이제 고문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의 다 핵 합의 이제 거의 다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외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이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알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비즈니스들이 뭐 자신의 아들들의 뭐 비즈니스 뭐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업이 엄청나게 중동에서 이렇게 또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말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나는 지금 외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참,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불법적인 것을 이렇게 또 하는 것 같기는 같지만, 그런데 이제 합법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막 우기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컨빈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해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먹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트럼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외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이렇게 또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으면서 이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고 나가면서 당연히 자신의 사업에 이익에 부합이 되는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미국에 대한 그런 정치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같은 것들이 정치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 안 돼, 법으로도 이렇게 또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런 뇌물을 앞에서 이렇게 또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 개인 사업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확실히 지금 좀 이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또 많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리스를 이렇게 또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3나 테슬라 모델 Y 리스 끝에는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테슬라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리스를 이렇게 또 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다 반납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 모델 3나 테슬라 모델 Y나 모두 다 로봇 택시로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다.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은 전부 다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이다. 모든 이 하드웨어가 이제 다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 당시에 리스를 했다가 이제 모두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차량들을 전부 다 로봇 택시로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리스를 한 차량들 모델 3나 모델 Y 리스를 했던 그 차량들을 모두 이제 회수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리스 차량들을 이렇게 또 회수를 해가지고 로봇 택시로 이렇게 또 쓰지는 않고 전부 다 지금 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19년부터 테슬라에서는 리스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시행을 이렇게 또 했는데, 리스를 이렇게 또 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이렇게 또 맺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로봇 택시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비전으로만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테슬라 모델 3나 이 테슬라 모델 Y에 이렇게 또 장착을 하고 있었던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그 오토파일럿 그 하드웨어들은 이 로봇택시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한 이 하드웨어로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택시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차량들을 다 이렇게 또 회수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되팔았다, 모두 다 이렇게 또 되팔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이거 로봇택시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로봇택시로 이제 하지도 않고 그냥 다 팔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이렇게 또 표출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좀 이제 무시를 한 것이다. 소비자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이렇게 또 안 준 것이지 않습니까? 리스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내가 이 차량을 이렇게 또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권을 이렇게 또 줘야 하는데, 그 선택권을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이 중고차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1분기에만 테슬라 모델 Y의 중고차 가격은 14%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은 자그마치 46%나 떨어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트럭은 처음에 이렇게 또 팔렸던 그 차량의 가격이 12만 달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이버 트럭 팔리는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7만 달러인가 그러거든요. 이 새 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의 가격은, 중고차 가격은 46%나 이렇게 또 떨어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뭐 자신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키지는 않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면들에서 이렇게 또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이제 과장된 그런 비전을 이렇게 또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잘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장된 그 미래를 제시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또 실행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식은 아직 잘 유지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제 월마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월마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몇몇 제품들부터 이제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그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가 이제 드디어 매기기 시작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145%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겼다가,
그러다가 우선 이제 관세가 이제 30%대까지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오른 상태이다 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에서는 이 관세 정책이 부담을 우리가 다 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물건의 가격들을 이제 올리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수입이 되고 있는 이 월마트에서 이렇게 또 팔고 있는 이 제품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수입이 되고 있는 그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전에보다는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붙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식품들에 대한 가격은 웬만하면은 올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뭐 알루미늄들이나 철강들에 대해서도 뭐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 업체들한테, 공급 업체들한테 뭐 철강들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철로 만들지 말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유리 섬유 파이버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또 대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실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분기 월마트는 매출이 4.5%가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 예상치 3.9%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내놨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매출은 1656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거의 예상치에 이렇게 또 다달했다. 그리고 이 주당 순이익은 61센트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예상치 58센트를 이렇게 또 넘겨섰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연간 어닝 펄 쉐어는 한 2불 50 정도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분기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분기에는 성장률이 한 3.5%에서 한 4.5%로 이렇게 또 예상이 이렇게 또 된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예상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월마트에서 이 이커머스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온라인 매출이 21%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22%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광고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들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또 많이 지금 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온라인에서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월마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월마트에서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아마존이랑 지금 비슷하게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내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월마트에서 이렇게 또 판매되고 있는 거의 절반 정도나 되는 그 물품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가 한 30%가 이렇게 또 매겨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붙게 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3, 4개월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제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 가가지고 지금 막 외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카타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잉 747을 이렇게 또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이렇게 또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카타르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카타르에서 미국 비행기, 이 보잉 비행기를 대규모 이제 계약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렇게 또 발표한 내용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카타르에서는 이 카타르 항공이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항공에서는 보잉사로부터 최대 210대의 비행기를 이렇게 또 구매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잉 역사상 가장 큰 주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주문 내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737 드림라이너, 드림라이너는 787 아닌가? 737 130여 대를 이렇게 또 주문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777 30여 대를 이렇게 또 주문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밖에도 한 50여 대 정도를 더 이렇게 또 구매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옵션으로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최대 210대 보잉 항공기를 이렇게 또 주문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제조가 이렇게 또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행기 그 엔진 있지 않습니까? 엔진도 이 보잉에서 본다고 하면은 롤스로이스 엔진 쓰거나 아니면은 GE 엔진을 이렇게 또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문에서는 전부 다 미국 엔진인 이 GE 엔진을 이렇게 또 쓰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엔진이 아니라 이제 GE 엔진을 이렇게 또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카타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이렇게 또 돌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제 737 30여 대 정도 이렇게 또 주문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787 이제 드림라이너 30여 대를 이렇게 또 구매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잉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제 많은 구설수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737 맥스가 이거 센서 하나만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막 두 대나 이렇게 두세 대 정도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737기가 그라운딩 당하고 뭐 전부 다 이제 보수 작업하고 그런 뒤에도 많은 사고들이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 비행기가 이렇게 또 날아가다가 뭐 패널들이 떨어지고 뭐 문제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잉에서 얼마 전에는 대규모 파업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을 이렇게 또 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보잉의 라이벌 이 에어버스랑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대결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잉이 좀 이제 많은 잡음이 이렇게 또 들리다 보니까 많은 항공사들에서 이 에어버스 이 비행기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주문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보잉은 이제 회복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제 파업도 이렇게 또 끝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외교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보잉을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잉은 다시 회복세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해결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노동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해소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보잉은 다시 이렇게 또 회복세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보잉 주가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다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보잉에 대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이제 멕시코에서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보는데 어제 요것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멕시코 인플루엔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서 어느 이제 여성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좀 이제 이쁘장하게 생긴 여성이 이제 인플루엔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틱토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틱토커라고 한다고 하는데 23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이 틱토커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뭐 살롱에 들어갔대요. 뭐 헤어 살롱인가 거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형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미용실 이 헤어 살롱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들어오더니만 너가 그 틱토커 맞냐고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무슨 뭐 선물 같은 거 뭐 소포 같은 거 이렇게 또 전해주려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전해주는 척을 이렇게 또 하다가 너 맞냐고 한 다음에 맞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총을 빼들고 총을 쏴가지고 이 여성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 SNS 서비스 이 틱톡에 전부 다 이 노출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충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생방송을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이 틱토커가 이 인형을 이렇게 또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형이 이렇게 또 안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또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너 발레리아 맞냐고 이 틱토커 이름인가 봐요. 너 발레리아야? 라고 하니까 이 틱토커가 응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살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멕시코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여성 대상 이제 폭력인 것 같다, 페미사이드 폭력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면서 이제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서는 이런 페미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여성 대상 이제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이제 여성 살인율이 이렇게 또 높은 나라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1.3명의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또 살해를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틱토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만 팔로워를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틱토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멕시코 또 제가 이제 스페니쉬를 이렇게 또 좀 하다 보니까 멕시코를 이렇게 또 좋아하기는 하는데 멕시코 이렇게 또 여행을 가고 싶다가도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또 무서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높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높은 금리를 이제 장기적으로 왜 이렇게 유지를 이렇게 또 해야 하냐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공급 충격 때문이다. 이 서플라이 샥이 좀 이제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높이 유지를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어 보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급망이 서플라이가 좀 이제 충격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이 이렇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전쟁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공급망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이 무너지는 거, 이 서플라이 샥 때문에 예전에 그 기준금리 0%대까지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것은 이제 어려워 보인다. 라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금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동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4.3% 수준으로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마도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또 지속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 들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이렇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른다. 너무나 이제 샥이 이렇게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잘 막기 위해서는 고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이렇게 또 하지는 않기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세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가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고금리는 이 금리는 계속 이제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원하고 있는 이제 금리 이렇게 또 빨리 내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당분간 안 될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만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 정도 이렇게 또 매겼다가 그러다가 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또 중국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스위스에서 30%대까지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를 이렇게 또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세를 내리기는 내렸지만 예전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높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 둔화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완화가 됐다가도 지금 보니까 좀 아직은 좀 이제 높아 보이다 보니까 불안불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는 한 1.2%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월마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주식은 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풀라커 있지 않습니까? 풀라커가 오늘 84%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딕스라고 하는 그 스포츠 그 매장 있지 않습니까? 딕스에서 24억 달러 규모의 이제 합병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딕스에서 이제 풀라커를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풀라커가 84%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이 오늘 17% 정도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이제 법무부에서 메디케어 이제 관련이 된 이제 사기 수사를 지금 이렇게 또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이 17%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는 그런 수사 통보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뭐 아시다시피 그 CEO가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CEO가 암살을 당한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악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0달러였거든요. 600달러였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250달러 때까지 굉장히 폭락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요.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50%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많은 자본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주식이 그냥 뭐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난 상태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JP 모건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은 아직도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이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낮추기는 낮췄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오래 갈런지는 그거는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은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90일 동안 이렇게 또 연장을 이렇게 또 한 것은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더라도 이제 관세는 여전히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경제 부담을 이렇게 또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이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애플 CEO 팀 쿡이랑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CEO 팀 쿡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이 물건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아이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 중국의 의존도를 이렇게 또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아이폰을 인도에서 한 25% 정도를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애플 CEO 팀 쿡한테 우리는 애플한테 항상 잘 대해줬다. 미국은 애플한테 항상 이제 잘 대해줬다. 그리고 이 미국에다가 너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5천억 달러를 500 빌리언 달러를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인도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이 애플 제품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해라라고 지금 촉구를 압력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아직도 관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은 관세가 없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은 인도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26% 정도의 이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7월 달까지는 일시적으로 이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7월 이후에는 이 26%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관세가 이렇게 또 높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또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비싸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현재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이제 미국에서 맥 프로를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버 이렇게 또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맥 프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식 나간 가격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한 대에 막 거의 뭐 8,000달러 막 그렇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엄청나게 비싼 제품들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뭐 아이폰 같은 것들 뭐 대량 생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이렇게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그때 이제 은행 자본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은행들이 막 개나 소나 막 아무나 엄청나게 이렇게 또 대출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무너져가지고 뭐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규제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또 가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올 여름부터는 굉장히 많은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또 사라지게 돼가지고 이 JP몰건이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제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대출을 이렇게 또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규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뿌릴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돈을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또 뿌릴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돈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뿌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빨리 낮추라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막 계속 이제 압력을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내리면은 돈이 이제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은행들에 대한 규제도 이제 다 이렇게 또 풀어버려가지고 대출을 많이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이제 시중에 돈이 이제 넘쳐나게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이렇게 또 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또 풀리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업이 될 테인데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값싼 물건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또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이렇게 또 많이 다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렇게 또 지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관세 전쟁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돈을 이렇게 푼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돈들이 또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면서 좀 이제 많은 문제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규제들을 이렇게 또 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위험 자산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이 아마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풀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러 가지 면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 좀 커다란 자본들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들려올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미국이 좀 이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많은 폭탄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가가지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